안녕하세요. 2025년 영국 예산안 다들 보셨나요?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진짜 변화들이 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예산안처럼 보이죠? 큰 변화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을 살짝만 들여다보면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아주 조용한 변화들이 지금 스물스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대체 이 조용한 변화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증세. 정부가 세금 올립니다 하고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는 우리 세금 부담이 슬그머니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문 헤드라인은 이렇게 말해요. 세율 변경 없음. 아, 다행이다 싶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 바로 여기 세금 구간 동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세율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는 사실상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증세의 비밀은 바로 재정적 끌어내림, 영어로는 fiscal drag라는 효과 때문인데요. 자, 3단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물가가 오르니까 내 월급도 오르겠죠? 그럼 둘째, 이 오른 월급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세율을 내야 하는 과세 구간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내 소득에서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월급은 올랐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마법. 자, 그럼 정부는 이 조용한 변화로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년 약 80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14조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확보할 걸로 예상된대요.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그럼 이 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연봉 3만에서 6만 파운드 사이를 버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만들어낼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정말 좋죠.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정책의 의도는 이거예요. 청년들 일자리도 늘리고 임금도 올려주자. 아주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좀 부족한 17세에서 21세 사이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채용을 좀 더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을 고용하는 문턱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요. 사업가나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거든요.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배당세가 2% 오릅니다. 이건 사업주나 투자자분들이 이익을 가져갈 때 예전만큼 절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둘째, 연금 기여 상한선이 2,000파운드로 딱 정해졌어요. 이건 고소득자분들이 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짜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에도 주행세가 붙습니다. 전기차 유지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특히 이 전기차 세금 문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기차 같은 신기술을 먼저 사는 사람들, 즉 얼리 어댑터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니까 바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혜택을 줬다가 나중에 다시 싹 거두어들이는 모델, 이거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이게 결국 딱 한 가지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구조,
레버리지, 수익 모델 같은 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미래 시장은 당연히 후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가겠죠.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 금리, 세금, 그리고 시장 변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딱 마주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요,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바뀌는 이 환경 속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정부는 자신들의 전략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